우리나라에 아주 악명 높은 팀이 세 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베, 워마드, 똥파리. 이번에는 워마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강릉에서 지금 펜션에서 우리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펜션에서 지금 10마리 중에 3마리는 재기했고 7마리는 의식불명이다. 햇님 복권과 문재한 탄핵을 위해서 좋은 인신 공략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햇님은 박근혜고 문재앙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강간을 당해도 살인을 당해도 관심 한 번 없더니 고작 남자 몇 명 죽었다고 애도하냐면서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마드라는 이 팀은 일베하고 쌍벽을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어떤 그런 혐오 팀인데요.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워마드가 이렇게 악명이 높고 이렇게 진짜 끔찍한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맞선 집단이 일베면은 일베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일베에 대해서 나경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일베도 언론이다 이러면서 보호해야 된다, 없애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경원이라는 지금 현재 자한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의 인격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자한당이 얼마나 위험한 집단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한당이 민주당과 이제 대립각을 이루어서 주권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한 법을 만들어 줄 거야. 그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베가 워마드가 자기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존재들인 거예요. 예. 이렇게 혐오 발언을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런 팀들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예. 이 혐오가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두려운 집단이 저 일제 앞잡이 자한당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햇님 복권을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예요.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한당으로 옮겨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기 혐오가 일어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제 전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꼬마 3명이 나오거든요. 꼬마 3명이. 그러니까 꼬마 3명이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남자애 2명, 여자애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애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관심을 안 가져요. 예, 그래가지고 관심을 갖게 하고 싶으니까 막 떼를 쓰고 울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하면은 겨우겨우 이제 부모는 파티한다고 정신없어요. 엄마는 완전히 그냥 파티거리예요. 아빠도 막 자기 술 먹고 논다고 정신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가정교사나 유모가 와가지고 얘를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심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본능밖에 없는 거죠. 얘는 교육이 아예 안 돼요. 그 가정교사도 얘가 너무너무 맨날 신경들 내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금방금방 가버려요. 부모가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애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역병이 돌면서 다 죽어버려요, 그 마을에. 그래가지고 얘가 어떤 친척집에 가게 되는데 이제 완전 그 집이 막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느낌이 드는 비밀의 정원이 더 큰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방이 굉장히 많은 저택이에요. 거기서 지 또래 꼬마 남자애를 만나게 되는데 걔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래도 뭐 하나 소아마비다 뭐 그런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애한테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자기도 괴로우니까 그냥 맨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 못 받는 이 꼬마 둘이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꼬마가 보니까 맨날 화를 내고 막 신경질 내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는 게 나쁜 거구나. 그 꼬마를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싫었어요, 자기도. 걔를 보기 전에는 전혀 얘가 그거를 몰랐어요.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것밖에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혐오가 그럼 어떻게 해결되냐면은 굉장히 사랑받는 지 또래 꼬마 하나를 만나게 돼요. 비밀의 정원에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꼬마 3명이서 늘 그 정원에서 뛰어놀고, 그 다음에 막 그 새에 대해서 관찰하고, 꽃을 관찰하고 하면서 그 사랑이 충만한 그 애를 통해서 이 두 애도, 이제 좋은 게 어떤 건지 깨우쳐요. 결국은 사랑인 거거든요. 예. 혐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혐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베가, 이렇게 세상에다가 막 이제 막 이런 무지무지한 이런 잔인한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사실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못 받은 거죠. 막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공부해라 니 공부 안 하면 돌대가리야 막 이런 식으로, 예. 여자애한테도 그렇게 했을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 그러면은 걔들은 다 타고난 소양이 틀리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어떤 애는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애는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애는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애는 숫자에 밝고, 어떤 애는 글을 잘 써요. 다 틀려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가요? 국영수. 그리고 1등, 2등, 3등 매겨놓고, 예, 자기가 진짜 잘하는 게 어떤 건지를 개발하는, 예, 그런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10대, 20대가 자라면, 나중에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못했기 때문에 그게 막 혐오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리석은 나경원이 같은 여자, 일베가 언론이라고 말하는 여자, 이런 여자가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런 후진국이 우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내세워서 사실은 친일파 앞잡이인 주제에, 예, 이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는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애국자인 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모욕 부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상호 기자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리안 퍼스트님은 태극기를 다 우리가 진짜 독립투사들이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태극기를 왜 일제 앞잡이인 너희가 지금 이렇게 모욕을 하느냐 하면서 빼앗아 와야 된다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동감하거든요. 진짜 나경원이 같은 저런 어떤 족속들이, 친일파 앞잡이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는 자한당은 절대로 주권자를 위해서 일을 해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짐승이라니까요. 하이에나 떼들하고 개떼들하고는 전부 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시하는 분들이 단체로 가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자한당이 해주겠지 이러면서 나경원한테 박수를 보냈다는데 그것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저렇게 계속 원망과 분노가 계속 쌓이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지금 저 자한당 집단들이, 예, 또다시 있잖아요. 자기들이 해먹던 거 계속 해먹겠다고 살아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나라의 재앙입니다. 다시 또 역사가 후퇴한다는 거죠. 그리고 김용균 청년의 이 죽음 때문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또 촛불을 들고 나왔어요. 저는 그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예. 왜? 그래도 비정규직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를 들지 않았어요. 촛불을 들은 겁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겠다는 겁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비정규직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이 단일 민족이라고 맨날 외치면서. 그리고 삼바 또 삼바 얘기로 돌아가는데 삼바 얘기는 보니까 스모킹건이 많아요. 스모킹건도 많고, 그 다음에 이거 이 미전실에서 그 일을 했던 이 사람은 지금 미전실이 들킨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지금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랑 이번에 사기 회계했던 사람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관이라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크게 완전히 우리나라의 그 언론을 휩쓸어야 될, 강타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에서만 그냥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적폐청산이 조금씩이라도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어떻게 적폐청산, 우리나라는 친일파 앞잡이가 지금까지 70년을 완전히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JTBC에서 지금 내가 JTBC를 왜 저렇게 늘 그 불안한 모습으로 보고 있었냐면은 홍석현이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홍석현이의 입이라고 보면 된다니까요. JTBC가 하는 모든 뉴스는. 그래서 내가 홍석현이가 자기 복심으로 심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누구냐? 그게 유시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띄우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계속 띄우고 있다니까요. 중앙일보에서 제일 못 잡아먹어가지고 난리 난 사람은 이재명이죠.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삼성의 이 친일파 앞잡이들의 복심으로 유시민을 통해서 도약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지금도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비영리 병원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인터넷 은행 그거 통과시켰잖아요. 예. 또 뭘 하겠다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언제 비정규직이 해결됩니까? 비정규직을 갖다가 맨날 써먹는 데가 어딥니까? 대기업 족벌들하고 삼성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유시민이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예. 유시민은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것만큼 더 큰 재앙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일 때 그때 그 당시에도 영리병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도 유시민이에요. 예. 유시민은 홍석현의 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일 낼 사람이다. 보면은 완전히 아부꾼이라니까요. 주권자한테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을 주권자한테 감사한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완전히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아부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지 스타일이지 그거는. 그걸 누구한테 강요합니까 그걸 도대체가. 문재인 대통령 한 명이 지금 지금 현재 혼자 되는 거 있나요? 뭐 할래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주권자들이 좋다 해야지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진짜 저질이에요. 유시민은. 나라 말아먹을 사람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 닭만 깨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시민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김용균 이 청년의 죽음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님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의 돈벌이를 위해 누군가 죽어가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돈 때문에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돈벌이보다 사람이 우선인 인권이 인정되는 상식적인 세상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아니겠는가. 고인의 참혹하고 억울한 죽음 앞에서 다시 다짐한다. 노동 존중, 생명 중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수원역에다가 분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예. 이게 비정규직이 철폐되는 그런 이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절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득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이 족벌, 이 친일파 앞잡이들은,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짐승. 그러니까 깨어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계속된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분들은 여기 가서 이거 분양을 하시면은 독립 전사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경기도에는 이제 동두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동안에 계속 이제 그
그 이제 축산 단지가 있어가지고 악취가 15년 동안 계속됐답니다. 근데 여기는 9개가 있는 거예요. 축산 단지가. 그 중에서 이제 3곳은 폐업을 하겠다 해서 이제 보상이 합의가 됐고요. 6곳은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인 악취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을 해서 악취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아, 진짜 너무나 신뢰가 가는, 야, 최상천 교수님이 말한 실사구시. 항상 뭐가 일이 되는 거, 일이. 아유, 세상에. 그래가지고 여기 동두천 시민들이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를 이재명 도지사님한테 전달했다는 겁니다. 진짜 얼마나 따뜻한가요? 그러니까는 이심전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감사패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미군 기지가 반환이 되지 않아서 수해 예방 공사를 추진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 외교부 사이를 오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비공사 추진에 잠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예, 이 일로 이제 감사패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도민들이 감사패를 준 거죠. 이심전심이라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잘 헤아려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은 억강부약의 정신으로서 사람들을 대하면은 결국은 세상은 혐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서로가 서로를 위해야지만, 사랑을 해야지만, 예, 상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 혐오를 통해서는 전쟁밖에 없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걸 취하겠다고 하는 게 저 친일파 앞잡이 잔당, 저 집단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 3대, 4대 족벌 집단, 예. 삼성, 중앙일보, JTBC, 이 집단들이라는 겁니다. 이 집단에서 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폭탄이 될 거라는 겁니다. 폭탄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주권자들에게. JTBC가 믿는 사람은 유시민입니다. 그래서 유시민은 앞으로 정말 우리 그 주권자들이 이 사람이 그 전에 해왔었던 그런 그 만행을 낱낱이 서로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깨어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유시민을 민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익과 결탁하는 조직입니다. 족속들이에요. 예, 그리고 혹은 이 사람에게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개, 돼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같이 이익을 나눠 먹을 어떤 개떼들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고 어쩌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삼성과 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말고라도 이재명 도지사님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도 나는 삼성하고 싸울 사람이 되는 거죠. JTBC에서 키우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중앙일보, 홍석현이가 자기 복심으로 키우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화이팅! 바이!